자, 지난주 그 G20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무역 협상의 재개에 관련된 그런 기대 심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패키지다. 자,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세는 패키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나 어떤 협상에 대한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미 관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방송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 때 이제 볼턴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렇죠. 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남북 경업주들 많은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제대로 맞아 떨어졌죠. 뭐 락스트라다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무한하네요. 예. 아무튼 잘 맞아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북미 관계가 분명히 개선되는 분위기인데 남북 경업주가 오르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경업주 갖고 있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그 전개의 흐름이나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스토리가 넘어갈지에 대한 내용은 시장을 이겨라 시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북미 관계나 미중 무역 협상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상케이 신문입니다. 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협상 재개 이후 그리고 역사적 만남 이후에 이런 뉴스가 또 떴죠. 일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상케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떴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수출 규제 보복이죠. 예, 어떤 보복 그 무역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상케이 신문은 아예 그 홈페이지 하나에다가 이 내용을 계속 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 걱정 반 그리고 또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일단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다 뭐 이런 내용이 뜬 겁니다. 개별 수출 허가로.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뭐 일단은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 식각용, 공정용 소재, 식각 소재입니다. 에칭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리지스트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관광재, 그리고 폴리이미드는 CPI 필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이제 폴리이미드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순서대로 요거예요. 예, 요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 스마트폰의 CPI 커버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원래는 스미토모 화학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폰에 요게 납품이 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삼성의 디스플레이 전략에 차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국산 업체보다는 스미토모 화학 거를 썼던 이유가 있겠죠. 수율이나 상용화에 있어가지고 가장 완벽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코오롱 인더랑 SKC에서 어느 정도 이 CPI 필름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이제 커버 윈도우 필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CPI 필름의 약자거든요. 커버 윈도우 필름 이렇게 CPI라고 되어 있죠. 요게 약자입니다. 아무튼 요게 되냐? 그리고 그 일반 유리 대비해 가지고 이게 뭐가 좋냐면 그 탄성 한도가 5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높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냐? 일단은 근데 코오롱 인더랑 SKC가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그런 업체들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겠고. 근데 SKC는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해자가 있는 기업 SKC. 근데 이게 SKC가 여기만 또 수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기업도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SKC의 자회사 중에서 SKC 코오롱 PI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글로벌 마켓쉐어 넘버 1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방열 시트 이게 다 필름이거든요. 방열 필름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위에 휴대폰이 만약에 배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C 코오롱 PI의 방열 시트를 거기다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거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난다.
이게 지금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2차 전지에 배터리 덮개로 쓰입니다. 요즘에 ESS 화재 얘기 많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열 시트가. 200도, 40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필름이기 때문에 불나는 걸 방지해 주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용에도 쓰는 업체이고 아무튼 이런 PI 필름을 만들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CPI 시장에서도 또 국산화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대체 수혜 종목으로 폴리 이미드 관련돼서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일본 정부가 리지스트라고 얘기했는데 레지스트예요. 이제 그 수출 규제를 가한 품목 중에 하나가 리지스트가 있는데요. 레지스트입니다. 근데 레지스트가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반도체는요. 무슨 칼로 잘라가지고 회로를 설계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자외선, 지금은 극자외선,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설계하는 건데 그 회로를 설계할 때 웨이퍼 위에 포토 레지스트라는 것을 이제 리지스트라는 것들을 덮습니다. 그럼 리지스트가 뭐냐? 한국말로는 관광제라고 하는데요. 리지스트 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빛에 저항한 그 빛이 노출되는 것은 잘라져 나가고 빛에 노출되는 것은 잘라져 나가고 노출되지 않는 것은 남는 그러면서 회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공정, 미세 회로 패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관광제를 만드는 기업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동진 세미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진 세미캠이 그의 수혜주인데 일본의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진 세미캠이 만드는 거는 KRF 이거 아니냐. 동진 세미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드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 겁니다. KRF. 이 KRF는 낸드 플래시에 많이 쓰이고 일본의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냐. 일본의 업체들은 ARF, EUV로 넘어갔는데 동진 세미캠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동진 세미캠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ARF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ARF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ARF 포토 레지스트가 있고요. 액침용 포토 레지스트가 있어요. 동지 세미캠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나노 공정에 있어가지고 더 고사양의 그 ARF 포토 레지스트거든요. 여기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신뢰가 가는 거냐? 이미 2013년도에 노란 색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액침용 ARF를 개발한 이후 상용화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저기 날스 평가정보에서 쓴 보고서예요. 2013년도에 이미 이거를 생산하고 매출이 찍히는 상황이었어요. 삼성전자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기사 내용, 그러니까 이제 세미 반도체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인데 동지 세미캠 국내 최초 ARF 이머전 포토 레지스트 양산 시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기사예요. ARF 액침용 일본 업체들이 만드는 것도 동지 세미캠이 어느 정도는 구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자료 가지고 잠시 또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동지 세미캠은 일본의 업체들의 그 제품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대 수혜주, 그러니까 관광제 이 ARF로 넘어가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동지 세미캠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또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칭가스 관련된 종목들, 이게 이제 에칭가스예요. 시가가스. 이게 이제 삼성전자로 납품이 되는 거죠. 이런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 습식 식강용 에칭가스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머트리얼즈, 건식 식강용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성,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가스까지 다 일사천리로 만들 수 있는 일원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후성,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원인 머트리얼즈. 그래서 증권사에서 다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NH투자증권에서는 뭐 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 머트리얼즈랑 ELF 테크놀로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진 세미캠이 들어가 있죠. KB증권에서도 다 있는데 여기에도 동진 세미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다 있는데 동진 세미캠이 다 들어가 있죠. KTB투자증권에서도 동진 세미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수출 규제로 인한 수혜주를 다 정리했는데 동진 세미캠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수혜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동진 세미캠을
탑픽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도 후발주자로 보면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 앞으로 유치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본이 여기만 머물러까 아니면 추가적인 규제로 넘어갈까? 대한민국도 이에 맞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일본 정부도 추가적인 규제 내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하루는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냐면요. 지금은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 이제 추가적으로 규제를 가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서 뭐 여기에 이제 배터리, 니켈 소재나 리튬 2차 전지 소재에서는 대한민국 업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쪽은 배제하겠고 그 여전히 일본 업체가 많은 부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리콘 웨이퍼 쪽, 반도체 쪽에서요. 실리콘 웨이퍼. 요쪽도 일본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웨이퍼를 생산하는 건데 대한민국 업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유일하게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SK 실트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요 기업이랑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SKC예요. 아, 그러면 SKC는 이래저래 수혜를 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SKC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CMP 슬러리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때 웨이퍼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겠고 요 CMP 슬러리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MP 슬러리를 국산화한 업체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본의 업체들이 다 이 시장도 장악하고 있는데 KC텍이라는 업체가 바로 CMP 슬러리를 국산화한 최초의 기업이고요. 요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고 포토레지스트 여기에 99%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100%가 일본 업체였는데 지금은 일본 업체가 9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일본 업체들이. 나머지 10%는 동진세미캠이 어느 정도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2012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다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이제 액정 편 광판 보호 필름 이게 이제 CPI 필름 일본 업체가 지금 다 잡고 있는 9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보복이 일어날 때 일본 업체들이 건들 수 있는 것 중에 CMP 슬러리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MP 슬러리는요, 요렇게 이제 슬러리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이제 웨이퍼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마신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공정.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영미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컬링. 컬링 할 때 막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공정을 CMP 슬러리라고 하는데요. KC텍이 일단은 일본 업체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유율을 많이 뺏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또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EUV 공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10나노 미만 7나노 5나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중에 텅스텐을 코발트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텅스텐 대비해가지고 코발트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코발트로 넘어가게 되면 CMP 슬러리가 더 고사양의 CMP 슬러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EUV 공법 들어가면서 CMP 슬러리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겠죠. 근데 일본 업체들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KC텍 걸 사용할 수밖에 없겠고 KC텍은 다마신 공정에 딱 맞는 CMP 슬러리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때 삼성이 EUV 공정으로 넘어갈 때 KC텍이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KC텍이 이 반도체 CMP 슬러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 우리가 그 KC텍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를 이제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50% 미만에서 지금은 59%, 64%까지 올해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소재 장비 플러스 장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MP 슬러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슬러리 소재도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프린터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항상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소모성 소재도 같이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 색깔에서 오래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 색깔로 딱 접어들었죠. 노란 색깔로 딱 접어들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검은색 찍고 딱 올라오는 그런 모습. 최근에 국산화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주가 모멘텀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저가 있는 기업 KC텍 설명드렸습니다.